미국 라스베이거스의 밤은 언제나 화려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세워진 이 도시는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거대한 욕망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 화려한 도시에서 해마다 열리는 세계 최대의 정보통신 기술 전시회 현장은 그야말로 미래를 미리 엿보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사람들은 최신 스마트폰을 만져보고 사람과 똑같이 대화하는 인공지능 로봇 앞에서 탄성을 내지릅니다.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지식이 눈앞에 펼쳐지고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을 하며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이 내 마음을 읽고 알아서 움직이는 세상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편리하고 눈부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은행에 가서 번호표를 뽑고 한참을 기다려야 했던 일들을 이제는 방바닥에 누워서 손가락 몇 번 움직이는 것으로 끝냅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두꺼운 백과사전을 뒤적이는 대신 스마트폰에 대고 질문만 던지면 인공지능이 단 몇 초 만에 완벽한 대답을 내놓습니다. 우리의 삶은 과거 어느 때보다 쉽고 빠르고 편안해졌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이토록 편리해졌는데 왜 우리의 지갑은 점점 더 얇아지고 삶의 무게는 팍팍해지는 것일까요? 인공지능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 세상이라면서 왜 매달 날아오는 각종 고지서의 숫자는 우리를 이토록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 화려한 라스베이거스 전시회장의 한가운데서 아주 기이하고 역설적인 장면이 하나 연출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는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 기업 관계자들이 화려한 신기술 부스가 아니라 투박하고 거대한 쇳덩어리가 전시된 곳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이 경이로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줄을 서서 상담을 기다린 곳은 놀랍게도 발전소에 들어가는 거대한 엔진을 만드는 한국의 한 중공업 기업 부스였습니다. 손에 잡히지도 않는 첨단 인공지능을 만드는 세계 최고의 천재들이 왜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를 것만 같은 무거운 전통산업의 상징, 발전소 엔진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을까요? 이 역설적인 풍경 속에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삶의 팍팍함,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거대한 경제적 폭풍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스마트폰과 인공지능이 그저 공기처럼 가볍고 돈이 들지 않는 마법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 마법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희생이 뒤따릅니다.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하나 던질 때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이 지어놓은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는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를 꿀꺽꿀꺽 집어삼킵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삶이 편해질수록 그 뒤에서는 괴물처럼 전기를 먹어치우는 기계들이 쉼없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기를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 올 것인가? 그리고 그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비용은 결국 누구의 주머니에서 나갈 것인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화려한 기술의 장막이 걷히고 차가운 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편리함의 대가는 결코 공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5년 전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전기는 그저 여름에 에어컨을 조금 더 틀면 누진세가 무서워서 껐다 켰다 하는 정도의 걱정거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공지능과 데이터 센터가 전기를 빨아들이는 속도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창문 하나 없는 거대한 공장 같은 건물 안에 수만 대의 컴퓨터가 빽빽하게 들어찬 데이터 센터 하나가 하루에 쓰는 전기의 양은 웬만한 중소도시 전체의 사람들이 밥을 짓고 세탁기를 돌리고 텔레비전을 보는 데 쓰는 전기의 양과 맞먹습니다. 10명 중 한두 명이 에어컨을 더 켜는 수준이 아니라 갑자기 우리 동네 옆에 거대한 신도시가 통째로 10개쯤 생겨나서 동시에 전기를 끌어다 쓰는 것과 같은 충격입니다. 과거에는 전기가 모자라면 그저 석탄이나 천연가스를 태우는 발전소를 몇 개 더 지으면 그만이었습니다. 불을 떼서 물을 끓이고 그 수증기로 거대한 바람개비 같은 터빈을 돌려 전기를 만드는 아주 단순한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지고 이상기후가 일상이 되면서 전 세계가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탄소를 뿜어내는 매연발전소는 이제 지구상에서 퇴출당할 운명에 처했습니다. 석탄은 물론이고 그나마 깨끗하다고 믿었던 천연가스 발전소조차 문을 닫아야 할 판입니다.
기존의 발전소들이 가동을 멈추면 당장 전기가 끊깁니다. 그렇다고 매연이 나오지 않는 새로운 친환경 발전소를 전국에 수십 개씩 새로 짓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거기에 들어가는 수백조 원의 천문학적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가 매달 받아보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고스란히 얹혀서 돌아오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내야 하는 관리비와 전기요금이 2배, 3배로 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라면 10개 사던 돈으로 이제 7개밖에 살 수 없는 물가 상승의 고통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전기요금 폭탄까지 떨어진다면 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국가 전체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를 많이 써야 하는 공장들은 원가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거나 해외로 떠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 지갑에 돈이 증발하고 우리 아이들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생겼을까요? 원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를 옥죄어오는 이 거대한 위기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층위로 나뉘어 단단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인 원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인공지능은 잠을 자지 않습니다.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의 끊김도 없이 전기가 공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친환경 에너지는 날씨의 지배를 받습니다. 밤이 되면 태양광 발전은 멈추고 바람이 불지 않으면 풍력 발전기도 멈추섭니다. 농부가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며 하늘을 쳐다보는 것처럼 인공지능을 날씨에 맡길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밤이나 낮이나 엄청난 양의 전기를 안정적으로 쏟아낼 수 있는 강력한 심장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화와 정책의 변화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시장에는 아리백이라는 아주 무서운 규칙이 생겼습니다. 쉽게 말해서 물건을 만들 때 공장에서 쓰는 전기를 100% 친환경 에너지로만 써야 한다는 글로벌 대기업들만의 약속입니다. 만약 한국의 부품 공장에서 이 규칙을 지키지 못하고 매연이 나오는 전기로 물건을 만들면 애플이나 구글 같은 회사들은 그 부품을 단 한 개도 사주지 않습니다. 질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드는 기술이 있어도 전기의 출신 성분이 더러우면 수출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 경제에는 그야말로 목줄을 쥐고 흔드는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규칙입니다. 세 번째가 가장 심각한 구조적 원인입니다. 이 험난한 상황을 타개할 유일한 대안은 탄소가 전혀 나오지 않는 깨끗한 연료인 수소를 태워서 전기를 만드는 수소 발전뿐입니다. 그런데 발전소의 심장 역할을 하는 이 거대한 가스터빈 시장은 철저한 독점 구조입니다. 동네에 슈퍼마켓이 딱 하나밖에 없으면 주인이 물건값을 아무리 올려도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의 90% 이상을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 독일의 지멘스, 일본의 미쓰비시라는 단 3개의 거대한 공룡 기업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술력과 어마어마한 자본력으로 똘똘 뭉친 이들은 시장의 규칙을 마음대로 주무릅니다. 우리가 수소 발전을 하려면 결국 이들이 부르는 게 값인 어마어마하게 비싼 새 터빈을 사와야만 합니다. 선택지가 없는 불공정한 거래 구조 속에서 우리의 국부는 끊임없이 해외로 빠져나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구조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현장의 숫자를 봅시다. 이 거대한 에너지 전환의 폭풍은 결코 기업들만의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발전소들은 좌초자산이라는 끔찍한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좌초자산이란 배가 암초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고 가라앉는 것처럼 어제까지는 비싼 돈을 주고 산 귀한 재산이었는데 법과 제도가 바뀌면서 하루아침에 쓸모없는 고철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큰맘 먹고 수천만 원을 대출받아 영업용 화물차를 샀는데 다음 달부터 그 차에서 매연이 나온다는 이유로 도로에 나오지 말라는 법이 생겼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차는 멀쩡하게 굴러가는데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리고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수많은 천연가스 발전소들이 바로 이 화물차 신세가 되었습니다. 수천억 원, 수조 원을 들여 지은 발전소들이 탄소 중립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가동을 멈춰야 할 위기입니다. 이것을 모두 부수고 외국의 거대 기업들에게 수조 원을 주고 새로운 수소 터빈을 사온다면 그 비용은 얼마나 될까요? 전국적인 통계로 환산해보면 수십조 원의 손실이 발생합니다. 국민 한 사람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씩의 빚을 대신 떠안게 되는 셈입니다. 매달 겨우겨우 생활비를 쪼개 쓰는 평범한 가정에서 이 엄청난 비용을 전기요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은 재앙입니다.
시장에서 식당을 하는 김 사장님의 한 달 순수익이 100만 원인데 전기요금과 가스비가 30만 원씩 더 나온다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합니다. 이것은 누군가 특정 개인의 잘못이 아니라 시스템이 변하면서 생기는 구조적 폭력입니다. 누군가는 이익을 보는 구조일까요?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바로 이 절망적인 순간에 한국의 기술이 기막힌 해결책을 들고 등장했습니다. 그 해결책의 이름은 레트로핏, 즉 개조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서 멀쩡한 차를 버리고 비싼 새 차를 사는 대신에 기존 자동차의 핵심 부품만 교체해서 물로 굴러가는 마법의 차로 튜닝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한국의 기업들은 발전소를 다 부수지 말고 알맹이만 쏙 바꾸자는 기발한 발상의 전환을 이루어냈습니다. 천연가스 대신 청정 연료인 수소를 태워도 기존의 거대한 터빈이 쌩쌩하게 돌아가도록 심장을 개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의 글로벌 공룡 기업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무시했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만든 비싸고 번쩍거리는 새 터빈을 통째로 팔아야 엄청난 이익을 남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 차를 팔아야 돈이 되는데 헌 차를 고쳐 쓰라고 권할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헌 발전소를 새 발전소처럼 완벽하게 고쳐주겠다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으로 틈새 시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그 결과 콧대 높은 미국의 발전소와 유럽 최대의 전력회사들이 한국 기업의 발전소 개조를 맡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수소는 우리가 집에서 쓰는 가스레인지의 가스보다 불이 붙는 속도가 무려 7배, 8배나 빠릅니다. 가스레인지를 켰는데 불꽃이 밖으로 얌전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속도가 너무 빨라서 가스관을 타고 거꾸로 훅 빨려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대한 발전소 안에서 불꽃이 거꾸로 타들어가는 역화 현상이 일어나면 그것은 발전이 아니라 끔찍한 대형 폭발 사고입니다. 게다가 수소는 탈 때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는데 이때 공기 중의 질소와 만나면 미세먼지의 원흉인 질소산화물이 마구 쏟아져 나옵니다. 친환경을 하겠다고 비싼 수소를 썼는데 매연이 나오면 헛돈을 쓰는 꼴입니다. 불꽃이 거꾸로 타들어가지 않게 속도를 조절하면서 동시에 온도는 낮춰서 오염물질을 막아야 하는 이 두 가지 모순을 한꺼번에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자들은 이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아주 우아하게 풀어냈습니다. 연료를 한꺼번에 뭉텅이로 태우는 방식을 과감히 버리고 샤워기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오듯 수소를 아주 미세하게 쪼개서 수백 개의 작은 불꽃으로 분산시켜 태우는 방식을 개발한 것입니다. 불꽃을 잘게 쪼개 놓으니 덩치가 커질 틈이 없어서 불이 거꾸로 빨려 들어가는 현상이 완벽하게 사라졌고 특정 부위만 미친 듯이 뜨거워지는 일도 없어서 발암물질이나 미세먼지도 아예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외국의 공룡 기업들이 수십조 원의 막대한 자본으로 시장을 짓누를 때 우리는 특유의 손재주와 현장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는 응용력으로 그들의 철옹성을 뚫어낸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 통찰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기술의 발전이 항상 대기업이나 플랫폼의 이익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거대한 시스템의 변화 속에서도 실용적이고 기민한 대응을 통해 우리의 국부를 지키고 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개조 기술을 가지지 못하고 외국의 거대 기업들에게 끌려다녔다면 우리는 매년 수십조 원의 돈을 가스터빈을 사오고 고치는 데 쏟아부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의 얇아진 지갑을 더욱 쥐어짜는 결과로 이어졌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다른 곳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거대한 경제의 파도를 헤쳐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 30년 전 일본의 소니나 파나소닉 같은 회사들이 텔레비전과 가전제품의 핵심 원천 기술을 꽉 쥐고 세상을 호령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먼저 새로운 기술을 발명하지는 못했지만 그 기술을 가져다 가장 빠르고 가장 실용적이며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훌륭한 제품으로 만들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텔레비전 시장을 뒤집고 반도체 시장을 장악했으며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로 올라선 우리의 필승 패턴입니다. 수소 터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의 발명가는 아니지만 헌 것을 새 것으로 바꾸고 오염 물질을 없애며 현장의 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해주는 실용주의로 새로운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위기는 형태를 바꾸어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합니다. 지금 한국은 배나 비행기에 실을 수 있도록 수소를 영하 253도의 우주 같은 추위로 얼려서 부피를 줄이는 액체 수소 엔진 기술까지 개발하며 하늘과 바다의 에너지 시장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너무나 높습니다. 첫 번째 위험은 수소 자체의 가격입니다. 아무리 엔진을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도 그 안에서 태울 수소의 가격이 지금처럼 천연가스보다 몇 배나 비싸다면 누구도 선뜻 지갑을 열지 않을 것입니다. 연료비가 비싸면 결국 전기를 만드는 원가가 올라가고 그것은 다시 우리의 전기요금 고지서의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위험은 세계 시장을 꽉 쥐고 있는 기존 공룡 기업들의 무자비한 반격입니다.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밥그릇을 순순히 내어주지 않을 것입니다. 막대한 자금력과 정치적 로비를 동원해 새로운 진입장벽을 세우고 규칙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바꾸려 할 것입니다. 개조 시장에서는 우리가 앞서가고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초대형 발전소를 짓는 싸움에서는 아직 그들의 힘이 압도적입니다. 한순간이라도 기술 개발이 늦어지거나 정부의 지원 제도가 흔들린다면 어렵게 잡은 승기마저 하루아침에 빼앗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은 기술 상용화의 시간 싸움입니다. 실험실에서 성공한 기술이 실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발전소로 완성되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숨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탄소 중립의 압박은 커지고 낡은 발전소들은 가동을 멈춰야 하며 전력 부족의 위기는 우리의 턱 밑까지 차오를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눈부신 스마트폰의 편리함과 인공지능의 혜택 뒤에는 도대체 얼마의 계산서가 숨겨져 있을까요? 그 계산서를 우리 세대가 감당할 수 없다면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짊어져야 할 무거운 빚이 될 것입니다. 땅속에서 석탄이나 석유를 캐내는 나라들은 그저 자원을 한번 팔고 나면 끝입니다. 하지만 그 자원을 태워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심장, 즉 터빈의 기술을 가진 나라는 전 세계의 돈줄과 산업의 판도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단순히 기계 하나를 잘 만드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30년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공장을 돌리고 일자리를 유지하며 추운 겨울에 따뜻한 방에서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생존의 권리를 지켜내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변화의 파도는 이미 우리의 일상 깊숙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어제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싼 전기와 풍요로운 삶이 내일도 당연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계의 거대한 공룡들과 맞서 싸우며 에너지의 심장을 지켜내려는 이 치열한 현장의 분투가 과연 우리 서민들의 지갑을 지켜주는 든든한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편리함과 공정성, 그리고 국가의 생존이라는 이 복잡한 방정식 앞에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질문의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 결과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결정지을 것입니다.